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기가 제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들, 안영도 원장님은 20년 전에 저하고 같이 포항에서 PK 페리온라인 같이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저보다 선배님이신 한 원장님, 손 원장님, 우리 정 원장님,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른 원장님들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면서 내 컨셉하고 다르다. 그리고 소리 나와요. 예. 어떤 의문이 나는 거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같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항에서 32년 동안 이제 한 군데에서 계속 치과를 하면서 롱텀하게 환자를 보면서 이제 임플란트 환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파노라마를 찍고, 그러니까 본 리접션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보니까, 야, 앞으로, 제가 임플란트 경력이 이제 30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30년, 20년, 30년 쓰려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환자분하고 평생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답이 좀 답이 얻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티슈 레벨이든 본 레벨이든 임플란트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지금까지 계속 환자분하고 봐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임플란트가 나에게 이제 그 환자분에게 평생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어떤 결론 아닌 결론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좀 공부 조금 하다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조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임플란트 3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연히 이제 아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저한테 깊이 다가와가지고 이런, 원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 아리나 비디커프는 일반 임플란트에 머신드 설페이스를 조금 올린 거예요. 예, 원장님들 지금 팜플렛에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게 임플란트 주변의 바이올로지가, 본 리접션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올로지, 이런 것을 있을 때 20, 30년, 아니, 내가 죽어도, 내가 이제 은퇴하고 없어도 젊은 사람들이 50년 쓰는 그런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이니셜 스테빌리티나 그냥 환자하고의 어떤 거래 그런 것만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가지고 20년, 30년, 아니 5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철학과 컨셉을 가지고서 하면은 좀 더 훨씬 내가 뿌듯하고 이렇게 환자분한테 덤핑하지 않을 수 있는, 20년 30년 쓰는데 덤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이론적인 정립과 수술을 원장님들께서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래 해야 오래 쓰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아마도 어렴풋이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렴풋이 하다가 이렇게 조금 아리를 통해서 조금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주제는, 제가 좀 긴장을 한 모양이네. 예, 오늘 할 건 전치부, 구치부의 씬 리지 본 디펙트 부위의
아리와 비디커프가 그러한 부위를 극복해 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롱텀 석세스를 위한 제로본 루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서두에 이렇게 30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롱텀하게 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본 로스가 없어야겠죠. 제로 본 로스. 이것을 얻기 위한 임플란트, 그것이 이제 R이나 비디커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치아가 소실되기 전에는 이렇게 치아 주변에 알베올라본과 베이잘본이 잘 있어요. 그런데 치아가 소실됨에 따라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알베올라본이 흡수되면서 리치가 이렇게 스인해지죠. 근데 이렇게 스인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데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골리식을 많이 하고, 기존의 임플란트는 골리식 많이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2mm 이상의 본 하우징이 되어야 나중에 여기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이 부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멤브레인도 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풍요하게 되면은 소프티슈 매니지도 해야 하죠.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어렵고 오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원장님에 따라서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근데 이 아리는 이런 씬 리치 부위에 아리의 이런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담당하고, 요 베이잘본의 깊은 게 라프한 설페이스인 스레이드가 고정을 얻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볼륨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본을 좀 놓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덮는데, 그 멤브레인은 오식스 볼륨엑스라고 그거 쓰시면은 오식스 볼륨엑스는 소프티슈를 한 2mm 정도 증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위에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컨투어 볼륨만 회복하는 그런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는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볼륨 회복실 없이도 당일 수술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3개월이면은 보철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약간의 골리식으로 여기가 이제 많이 꺼져 있을 때 골리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가골이나 동종골이 아니어도 합성골이나 이종골로 이렇게 볼륨만 회복하고 멤브레인 이렇게 덮고 커버해서 보철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리는 이렇게 생겨서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고 위에가 이 어버트먼트하고 커넥션 된 부위가 헥사예요. 요거요, 원장님, 제가 이제 저희 직원이 요거 다 녹화를 하고요. 내일 오후나 모레쯤에 유튜브에 동부치과 치시면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뭐 졸고 싶으면 졸으시고 좀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동부치과 치면은 오늘 한 게 바로 다 업그레이드 돼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돼요. 예,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일체형이고 상부는 익스터널 헥사입니다. 이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 익스터널 헥사, 여기는 높이가 0.7mm, 여기가 평행하게 돼 있는데, 아리는 요 부위가 1.65mm고 10도의 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도 익스터널 커니컬 헥사가 적용하고 어버트먼트와 강력한 결합력을 제공합니다. 예,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과 스레이드 부분으로 나누어요. 이 스레이드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커프 부분은
이 중간, 이 머신드 설페이스인데 이 중간 부위가 그 17마이크로의 미세한 그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콜라겐이 타이트하게 엉길 수 있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하부에 그 라프한 설페이스 스레이드는 그 베이지알본에서 강한 골 고정과 골 융합력을 얻는데 요 설페이스는 엑스피드라고 표면이 그 SA 설페이스에 칼슘 이온을 코팅한 지금까지 그 설페이스 진화 과정에서 가장 진보된 그런 형태의 그 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요 스레이드가 그 조직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하고 아리하고 보면은 이 스레이드가 아리는 깊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기존의 임플란트는 샬로우 포지션, 그래서 라프한 설페이스가 구강세균과의 거리가 멀어서 매직 커프는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은 클린 앤드 세이프 존이고 라프한 설페이스를 하방 깊숙이 기저골에 위치시킴으로써 구강세균의 노출의 가능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예, 아리는 쓴 리치에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발치되고 오래 지나서 그 쓴 리치가 된 상악골이에요. 상악골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노란 선을 경계로 해서 위에는 베이지알본이고 하부는 알베올라본. 치아가 있었던 부위인데 알베올라본이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리치가 진해졌죠. 근데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렇게 드릴링해서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이렇게 그 표면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죠. 이런 데를 커버를 하려면은 자가골이나 동종골로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죠. 또한 여기는 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차폐막을 해서 공간 유지를 하고 소프티슈 매니지를 해서 잘 실링을 잘 해줘야죠. 그래서 원장님에 따라서 어려운 테크닉 센시티브한 그런 시술을 해야 하는데 아리는 그에 비해서 베이지알본에 이런 스레이드가 깊숙이 박히고 이런 씬한 부분은 그 커프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이 담당하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너무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약간의 합성골이나 이종골로 놓고 오식스 볼륨엑스나 이런 걸로 컨투리제이션을 하면은 쉽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아리의 설페이스와 바이콘의 롱 어버트먼트 보면은 가끔 환자분들 이렇게 바이콘 심어가지고 오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막 15년, 20년 됐는데도 멀쩡하게 잘 있어요. 이건 바이콘은 베이지알본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이 어버트먼트가 롱한 어버트먼트가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인데 이 부분이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본과 소프티슈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커넥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리는 이것이 베이지알본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일체형으로 이러한 바이콘보다 안에서 커넥션 되지 않고 일체형으로서 훨씬 유리한 디자인으로서 15년, 20년 아마도 장기적으로 좀 더 유리한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저도 IBS 매직코아도 좀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매직코아를 하다가 왜 매직코아를 했냐? 발치와에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리와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를 만나고 나서는 이놈들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이게 고정력도 좋고 소프티슈 부분이 타이트한 실링이 너무나도 뛰어나더라고요. 예, 이 환자분은 이런 부분이 15년 됐는데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7년, 9년 이렇게 다
이 부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롱텀하게 이제 2년 간격으로 가져왔는데 보통 환자분들 오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파노라마를 찍게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15년 막 이렇게 2022년인데 24년이 또 찍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픽스처가 들어가 있고 롱한 어버트먼트가 커넥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과 소프티슈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아리는 훨씬 더 유리한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 또한 바이콘인데 이것도 한 10년, 15년 됐는데 다른 환자분인데 이렇게 이러한 롱한 어버트먼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위가 롱한 어버트먼트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이 골화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세오 인트레이션은 아니고 어떤 미세한 소프티슈의 어떤 그런 것이 인게이지 돼가지고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골화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런 어버트먼트 이걸 머신드 설페이스 주변에 어떤 바이올로지와 연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때로는 아리를 식립하고 이러한 롱한 머신드 설페이스 에리아 부분들이 파켓탭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어버트먼트 길이 4mm, 요건 6mm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구강 내 사진을 보면은 이런 잇몸의 형태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텍스처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이런 프루빙 하면은 요 부위 이게 프루빙 해서 이 프루빙 할 때 세게 안 넣잖아요. 프루빙 할 때 약 한 10 내지 20g 정도의 라이트 폴스로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BOP, 블리딩 온 프로빙에 거의 제로로 나타나고 이런 부위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 있고 요 부위도 이제 아리를 식립했는데 요 부위도 보시면은 잇몸이 아주 견고하게 있어요. 이것이 어땠냐면은 그 전에 13번 부위인데 13번 부위가 오히려 이제 12번 부위보다 잇몸이 상방에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아주 타이트하게 잘 잇몸이 유지가 되는 게 보면은 어떤 자연치아에서와 임플란트에서의 어떤 바이올로지 그걸 한번 짚어보고 보면서 우리가 한번 왜 그런 머신드 설페이스의 주변에 골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지도 않는 골과 소프티슈가 어떻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바이올로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이건 연조직, 이건 경조직.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건 연조직이고 경조직인데 보통 이제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sulcus 1mm, 정전할 에피텔리움 1mm,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1mm. 그래서 자연치아에서 생물학적 폭경은 통상적으로 3mm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폭경에서 각각의 역할, 정션할 에피텔리움은 내배엽성 조직인 범랑질과 이 범랑질과 접합 상피가 결합함으로써 생체의 기본적 룰인 외배엽성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이 부분은 헤미데스모즘 결합으로 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방에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중배엽성 조직인 요 세멘트질과 결합 조직이 사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프루빙 뎁스를 측정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헤미데스모섬 여기 정션할 에피텔리움까지
프루빙 뎁스가 측정이 되는데 이게 50대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보면은 자연차에서의 프루빙 뎁스, 건강한 프루빙 뎁스는 2 내지 3mm, 임플란트에서는 3 내지 4mm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에서의 바이오로직 위드스, 생물학적 폭경은 2020년 닥터 링키비슈스가 휴먼 스터디를 했어요. 휴먼 스터디에서 그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보다 조금 넓은 에피셀레 어터치먼트 1.9mm, 커넥티브 티슈 1.7mm, 도합 3.6mm, 자연치아에서보다는 조금 넓은 생물학적 폭경을 보고했는데 이런 휴먼 스터디 하기가 어렵죠. 어떤 동물에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은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에서는 어려운데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이 3.6mm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이 갖는 의미, 그것은 뭐냐면은 이 생물학적 폭경, 이것은 형태적인 단순한 의미보다는 왜 그러한 형태를 갖는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바이오로직 위드스는 생체가 보유하는 생물학적 룰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며 생체 내부와 생체 내부를 구분하며 생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생체 스스로가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구축한 생물학적 폭경, 배리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중세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예전에 그 적군과 아군이 싸우면은 우리가 이제 성벽을 그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아주 굳건하게 쌓잖아요. 그 성벽을 높게 넓게 아주 그 굳건하게 쌓으면은 적군들이 성벽을 함부로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폭격을 해도 성벽이 견고하면은 잘 버티는 거. 그것처럼 외부 적군이 내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성벽, 그게 바로 이러한 생물학적 배리어라는 거죠. 이러한 생물학적 구강 내에서 만들어진 생물학적 배리어, 이것은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생물학적 배리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한 역할,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형태보다는 그런 기능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그 형태를 만들기까지는 2014년 닥터 버블키는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2mm보다 적고 뭐 이것에 따른 본 리접션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했습니다.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보다 작을 때는 본 리접션이 1.23mm, 2mm일 때는 1.03mm, 3mm일 때는 0.41mm, 4mm보다 어버트먼트가 크다 그러면은 제로라는 거예요. 본 리접션이.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코티칼본의 EQ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어떻게? 그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짧아지죠.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본 리접션이 이루어져 1.23mm. 이것이 이렇게 더하면은 그 닥터 링케비슈스가 그 휴먼 스터디에서 보고한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3.23mm, 3.103mm, 3.41mm, 그 닥터 링케비슈스가 얘기한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가는데, 화학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은 경우 쉘로우나 그 EQ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는 이렇게 본 리접션이 1.23mm 이렇게 녹으면서 소프티슈를 소프티슈 본을 녹여가지고 소프티슈를 만들어서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2mm일 때는 1.03mm, 3mm일 때는 0.41mm. 이것은 상악과 같이 잇몸이 두꺼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EQ로 3mm 막 넘고 그럴 때에는 그 EQ로 식립하든가 약간 수프라로 해도 이미 거기에는 생물학적 폭경 3.6mm나 3mm 그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악과 같이 잇몸이 얇은 경우 그런 걸 이제 본만 생각하고 소프트 이슈는 생각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경우에 그 필연적으로 그 소프트 이슈가 얇으면은 필연적으로 본 리접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본 리접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면은 그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면은 바이오핌이 생기고 그 스레이드 그 임플란트에 스레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악과 같이 잇몸이 얇은 경우에는 깊이 진지발 시크니스가 센 바이오 타입이다. 그럴 경우에는 깊이 식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를 확보, 구축하기 위해서 본을 녹여가지고 소프트티슈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오늘 기분 좋게 잘 끝났어. 그리고 이것은 20, 3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나올 수가 있어요. 토마스 링키비시스 등은 연조직의 두께가 2mm 이하인 경우 유의하게 골수량이 많다고 보고했고 임플란트에도 생물학적 폭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조직의 두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물학적 폭경을 만족하고 그런 배리어를 회복하고 그런 것이 바로 RE의 머신드 설페이스와 BD 블루 다이아몬드의 커프 에리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 임플란트는 다른 선생님이 식립한 건데 RE나 그 바이콘은 아니지만은 이 원장님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본 깊숙이 베이지알 본 깊숙이 식립하고 롱한 어버트먼트를 연결해 가지고 이 심미적으로나 그러니까 푸드 인펙션 부위에서는 좀 불리하지만은 본 리접션이 없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그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주위에 바이올로지나 어떤 생물학적 폭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롱텀하게 가는데 단점은 이렇게 비심미적이고 중간에 그 푸드 인펙션이 되겠죠. 그리고 30번대 임플란트는 이제 20년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수술들이에요. 이게 하악과 같이 잇몸이 얇은 경우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본 크레스트로 EQ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1, 2년 상간에 1.5 내지 2mm 소설이제이션, 본 리접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소프티슈를 그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본을 녹여가지고 생물학적 배리어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게 이런 코로날 포션 부위가 머신드 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요 코로날 포션 부위가 그 라프한 설페이스다 그러면은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바이오핌 생기면서 그 스레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겠죠. 40번대 임플란트는 제가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이렇게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은 경우에는 본 하방으로 1.5 내지 2mm 이렇게 깊숙이 식립을 해가지고 어버트먼트가 충분히 그 생물학적 폭경, 그 배리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깊이 식립해야 이러한 그 보철물의 에머전스 앵글 30도 그런 걸 맞춰주고 그리고 이걸 오랄 하이진을 위해서 엠브레이셔 부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임플란트는 30년
20년, 30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자연치아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의 임플란트, 이게 바로 30여 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게 식립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보철을 할 때 그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고 또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그러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그런 과정이 환자한테도 굉장히 아프고 블리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기존의 임플란트로 20-30년 쓰게 하는 임플란트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런 것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임플란트, 바로 BD 커프,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가 나왔는데, 제로본 로스를 이루는 구치부 미래의 임플란트 BD 커프, 이것은 씬리지나 본 디펙트 부위의 솔루션이라는. 제가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 본 레벨 임플란트 뭐 이렇게 좀 했어요. 그리고 매직코아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박광호 원장님이 작년에 아리를 서울 시덱스에서 런칭하고 올해는 이 BD 커프를 서울 시덱스에서 런칭할 건데, 이것이 바로 임플란트계의 판도를 바꿀 어떤 디자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정말 천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 같은 경우는 박광호 원장님이 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거의 어떤 문제되고 진지바 리세션이나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저도 지금까지 한 작년부터 했는데 얼마나 막 아리를 심어댔냐, 거의 한 250개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스크류 루즈닝이나 진지바 리세션이나 본 리접션이나 그런 게 없이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픽스처 머신드 설페이스 주변에 소프티슈가 얼마나 타이트하고 텍스처가 건강한지, 이놈은 갈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의 연장선상이 BD 커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본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스레이드가 담당하고, 본 디펙트 부위나 씬한 리지 부위는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가 거기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확실한 예방, 러프한 설페이스와 하완 깊숙이 위치하여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와 요 가운데 미세한 마이크로 그루브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이고, 치조골이 일부만 존재하여도 강한 골 융합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발시가 되고 오래 지나면은 리지가 이렇게 구치부도 얇아지는데, 이러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여기에다 리지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든가, 안 그러면은 본 깊숙이 식립하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많이 플래트닝 해가지고 식립해야 하는데, 그런 플래트닝이나 골 깊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여건이 돼야죠. 여건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리지 오그멘테이션을 하려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식립했을 경우에는 여기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요 상부의 소프티슈나 이런 부분이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깊숙이 식립하려고 그런다, 그럴 경우에는 또 카날에 걸릴 수가 있고,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매직 커프를 하면은 이러한 씬한 리지 부위에 넓은 부위는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이러한 씬한 부위는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2mm 여기가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환자분은 이제 36번 부위 발치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파노라마와 CT를 보시면은 이 리치 폭이 너무 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카나리 밑에 있는 경우 뭐 깊이 식립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어버트먼트나 픽업이나 그 커스터마이즈 포스트 연결하기가 상당히 아프고 환자분이 고통스럽죠. 근데 이런 부위에 이렇게 그 리치가 이렇게 경사지고 그런 부위 이제 드릴링하고 파노라마와 CT 섹션에서 보셨죠. 그리고 드릴링 하면은 링구알 쪽은 그래도 살아있는데 버칼 쪽에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도드라져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그 만약에 카날이 그 위에 상방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그 부위를 그 BD 커프의 이 커프 부위가 2mm 이렇게 담당하고 4.4에 7.2, 7인 직경 4.4에 스레이드 7mm, 커프 2mm. 이것만 해도 그 스레이드 7mm는 충분히 20-3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됩니다. 그 쇼트 임플란트의 기준이 약 한 6mm 정도 보고 있는데 6mm도 롱텀하게 잘 유지가 있는 것을 그 데이터로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드릴링하게 되면은 요 부위가 굉장히 그 스인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 BD 커프 7.2를 커프 2mm 여기가 이제 노출된 부위고 여기는 좀 약간 골이 있죠. 예. 하고 여기에다가 필요하면은 약간 오식스 블루맥스만 약간 넣어주고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에서 이렇게 수초하면 되죠.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여기가 이미 그 커프가 2mm, 스레이드 여기가 7mm. 그래서 이미 그 생물학적 폭경 그 배리어 4mm를 이미 확보해 놓기 때문에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여기 보면 2mm가 여기 본에 2mm 있고 소프티슈 여기 위에 2mm. 그러면 생물학적 폭경 4mm가 이미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죠. 또 BD 커플 75세 여자 혈압 혈증 46번, 44번 부위 결손부 복구를 원하는데 이런 부위도 또한 여기도 다 요즘은 거의 다 아리입니다. 아리. 너무나도 아리를 기분 좋게 잘 써요. 이 환자분 무치약 부위로 오래된 구강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리치가 얇겠다 그런 게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보면은 리치 폭이 굉장히 얇아요. 그런 부위에 이제 그 크레스트 부위에 드릴링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플랩을 제끼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반드시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요. 그래서 그 방향하고 길이를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훨씬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훨씬 내가 안도감이나 뿌듯함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위가 굉장히 리치가 얇죠. 요 부위. 이런 부위를 할 수 있는 게 드릴링하고 얇죠. 그래서 44번 부위는 R이 4.0에 길이 9mm, 커프 4mm. 46번 부위는 4.1에 길이 9mm, 커프 2mm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게 보면은 스인한 리치 부위가 여기에요. 여기.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할 경우에는 여기다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든가 안 그러면은 이 본 리접션이 생겨가지고 스레이드가 나중에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위, 여기가 스인한 부분인데 그 스레이드 부분은 저 하방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소프티슈 영역으로서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해 가지고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한 거죠. 파노라마와 CT 보시면은 커프 4mm, 커프 2mm 이게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브릿지로 하면 됩니다. 또한 이 환자분은
그 올해 구치부에서 그 비디커프입니다. 69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주수로 하악 우측 구치부가 발거된 지 오래되고 리치가 얇아서 얇아진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오그멘테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브릿지 제거 후에 비디커프 계획하고 리치 오그멘테이션. 예, 위에서 보면은 리치가 아예 안 보여요. 씬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거의, 어테티지 진지바도 거의 없고 다 무버블한 티슈죠. 제거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리치 상태가 아주 씬하죠. 그걸 플랩을 제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리치 폭이 엄청 얇죠. 그래서 45번 부위는, 원래 45번, 47번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좀 오그멘테이션만 하고, 그냥 파닉으로 하고, 46, 7번 해야겠다. 근데 이 부위가 굉장히 씬하죠. 이런 부위,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하고, 파노라마와 CT 찍고, 굉장히 얇죠. 예, 그래서 46번 부위는 비디커프 4.1에 길이 7mm, 커프 2mm, 47번 부위는 직경 4.4에 7.2 이렇게 식립하는데 이런 부위들을 이제는 기존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됐다. 그러면은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하고 또 주변에 디코티케이션 시키고 자가골이나 뭐 이런 동종골로 해서 하고 또 멤브레인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커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아주. 여기에 이제 오그멘테이션도 좀 해줬죠. 그 사진을 제가 깜빡 못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수직으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리치 폭이 워낙 얇죠. 이런 부위를 식립할 수 있는 게 이런 커프 있는 부위, 커프 있는 임플란트죠. 예,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커프 2mm, 여기 2mm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원래 내 뼈고 여기는 이제 합성골로 리치 오그멘테이션에서 이렇게 두툼하게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본 디펙트 부위의 기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렇게 식립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얘기예요. 이렇게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덮는데 이게 소프티슈가 2mm다. 그러면은 생물학적 폭경 3mm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녹이는 거예요. 본을 이쪽 여기를 다 녹여가지고 이제 4mm가 되죠. 4mm가 되면은 이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고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바이오핌이 생기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죠. 원장님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일 텐데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본 디펙트 부위에 BD 커프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렇게 스인 리치 요 부위에 커프 부분이 들어가죠. 여기는 리치 오그멘테이션 할 필요가 안 해도 되죠. 이런 부위가 이미 생물학적 폭경 4mm를 확보해가지고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BD 커프는 원천적으로 골로 흡수를 차단하여 제로본 로스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 그게 뭐냐면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구강 내에서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BD 커프하고 아리의 머신드 설페이스라는 거죠. 예, 얇은 진지바에서 제로본 로스를 위한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코로날 포션 부위가 2mm 정도 흡수가 되면서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생적으로. 생물학적 폭경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머신드 설페이스, 여기는 다
소프티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생물학적 폭경 3mm를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본로스가 최소화돼요. 이것은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을 오랜 그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생물학적 폭경이 이렇고 이러면은 본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토마스 링케비시우스가 그분이 책에 책에 나온 겁니다. 제로 본로스를 위한 컨셉. 이게 소프티슈가 3mm다. 그럴 경우에는 소프티슈가 3mm다. 그럴 경우에는 크레스탈 포지션으로 식립을 해요. 크레스탈 포지션, 소프티슈가. 근데 소프티슈가 3mm보다 적다. 그러면은 서브 크레스탈로 식립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본이 녹아도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지 않게.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카날이 아주 하방에 있으면 가능한데 상방에 있으면 좀 이런 게 좀 하기가 어렵죠. 근데 만약에 또 깊게 심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데 본 리접션을 안 가져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소프티슈 그라프트를 해야죠. CT 그라프트나 프리진지발 그라프트를 해서 여기를 소프티슈 4mm를 만들어줘서 생물학적 폭경 그 배리어를 확보해서 본 리접션을 만들지 않게 해야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책에나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얇은 치은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 식립했을 경우와 샬로우 플레이스먼트, 낮게 식립했을 경우 이렇게 보면은 깊이 식립했을 때에는 롱 어버트먼트 컬러, 샬로우 플레이스먼트는 쇼트 어버트먼트 컬러. 그러면은 여기는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 이 부분이 어버트먼트만 해당이 돼요.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는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닥터 버비키가 얘기한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4mm 이상이다. 그러면은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치은이 얇은데 샬로우 포지션으로 임플란트 식립했을 경우에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 생물학적 폭경이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를 픽스처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노출이 되고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바이오ფილ이 생기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도예요. 얇은 치은과 두꺼운 치은에서의 식립 깊이. 얇은 치은에서는 깊이 1.5 내지 2mm 막 이렇게 깊이 식립하라는 거고, 두꺼운 치은에서는 EQ나 약간의 수프라로 해도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임플란트의 롱텀 석세스를 위한 제로본 로스 컨셉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 머릿속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런 이론이나 어떤 철학, 컨셉을 정립하지 않고 그냥 막 심을다. 그럴 경우에 이니셜 스테빌리티만 얻으려고 EQ 크레스트로 한다. 그럴 경우에 샬로우 임플란트 포지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식립할 때 임플란트 포지션. 이렇게 낮게 식립하게 되면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어버트먼트의 컬러가 짧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에머전스 프로파일, 오버 컨투어, 여기가 컨투어, 오버 컨투어. 그러면은 청소하기가 어려워지죠. 또 엠브레시어 부위가 닫혀지고 그러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이렇게 깊이 식립해야 하는데 R이나 BD 커프는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씬 리지의 본 크레스트 부위에 픽스처의 탑이 오게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그냥 안정되게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머신드 설페이스 주변에 바이올로지 생물학적 복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의 스레이드 직경과 길이, 커프의 길이, 드릴링 뎁스. 아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그 복잡할 것 없어요. 이 길이 그 직경이 3.5, 4.0, 4.5 이렇게 나가고 이 스레이드 길이는 9mm, 7mm, 5mm 그리고 커프 이건 씬 리지 상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길이 4mm, 6mm, 8mm, 10mm.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직경 3.5나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6mm. 근데 만약에 본의 상황이 좋다. 그럴 때는 커프 4mm로 가고 스레이드 9mm. 그래서 만약에 본의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커프가 8mm로 가고 스레이드가 7mm로 갑니다. 그래야 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릴링 할 때 좀 이 드릴이 좀 길어요. 여기가 5, 7, 9, 11, 13, 15, 검은색 상단이 15, 하단이 13mm. 근데 이제 원장님들 그 처음에 수술하고 그러실 때 강의 안 듣고 그렇게 하실 때 그 어떤 경우 뭐 미니멀 인베시브 해가지고 그 드릴링 할 때 뻔히 올 수가 있고 그 본의 상황 컨투어를 보지 않고 드릴링 하면은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 아리 하실 때는 좀 귀찮더라도 플랩을 좀 제끼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충분히 이리게이션을 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3.0이나 3.5나 4.0에 9에 6을 많이 쓰는데 본의 상황이 좀 좋다 그러면 4mm 그걸 많이 선호하고 좀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드릴링 가이드 보면은 요것은 그 렌스 드릴, 다른 건 렌스 드릴이 2.0mm인데 요건 1.6mm예요. 1.6mm라 씬한 리지에서 아주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요. 그리고 린데만 드릴 2.5mm 요것은 방향과 어떤 위치를 약간 수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주변에 톱날 같이 톱날이 있어가지고 요 부위 그렇고 프로파일 드릴은 2.5, 2.9, 3.3, 3.6 드릴이 이렇게 있어요. 예, 아리를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일단 그 플랩을 제끼고, 시술 과정 보면 플랩을 제끼고 본의 컨투어를 보면서 본 캘리퍼로 치조골 두께, 여기 5mm인 지점이 씬 리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이 리지가 보면은 이거 6mm다. 그러면 이제 커프가 6mm이고, 스레이드가 이제 9mm다. 그러면은 한 15mm, 요걸로 이렇게 15mm 상단까지 이렇게 드릴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의 시술 과정을 보면은 72세 남자 23번 부위가 모빌리티 있고 페인이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은 안 좋죠. 그리고 플랩을 제끼고 본의 상황을 보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 하여서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드릴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음향은 안 나오네요. 디렉션 인디케이터로 이렇게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이걸 이용해서 엑스레이 테이킹에서 아리가 식립될 패스와 뎁스를 체크합니다. 이게 보면은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꼭 중간에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해서 방향과 길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번 부위는 아리 직경 4.0에 길이 9mm, 커프 6mm, 조합 15mm 드릴링 할 거고 24번 부위는 아리 4.0에 길이 9mm, 커프 4mm, 13mm까지 드릴링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레비알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 파노라마 상에서 보이지 않는 CT에서 섹션을 했을 때 이런 걸 보여줘요. 꼭 CT를 찍어가지고 이런 방향을 확인해서 드릴링 할 때 약간 팔레탈 쪽으로 기울어서 드릴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드릴링을 지금 린데만 드릴로 드릴링을 합니다. 약간 팔라탈로 기울여가지고 23번 부위는 15mm까지 드릴링, 9에 6mm, 15mm까지 드릴링을 하죠. 업앤다운, 그래서 예, 플랩도 조금만 제끼면 돼요. 그 다음 그 힐링 어버트먼트나 최종 보철이 간섭이 예상될 경우 프로파일 드릴을 이용해서 예상되는 간섭본을 제거하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 2.9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드릴링을 하는데, 예, 24번 부위 9에 4조 13mm 검은색 하단 부위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업앤다운 2.5mm 드릴링이죠. 그 다음에 2.9mm 드릴링, 업앤다운, 업앤다운 하면서 2.9mm 드릴링을 하고 15mm까지 검은색 상단 부위까지 드릴링하고, 예,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그 방향대로 또 드릴링을 합니다. 그 다음 3.3mm 드릴링, 24번 부위 3.3mm 드릴링하고 업앤다운으로 13mm, 예, 23번 부위는 이제 15mm까지 드릴링하죠. 업앤다운, 업앤다운 하면서. 그리고 4.0에 96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처음에 25N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45N으로 하고, 예. 다음 24번 부위는 골질이 조금 단단해서 3.3에서 3.6mm 한 단계 파이널 드릴을 썼어요. 13mm까지 드릴링하고, 예, 그 24번 부위 직경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4mm를 식립합니다. 25N하고 그 저항이 있으면은 45N. 예, 픽스처 탑의 위치는 이 헥사 탑의 위치가 본 크레스트하고 같이 EQ로 오게 하고, 만약에 이제 좀 덜 들어갔다 싶으면은 렌치를 이용해서 좀 더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요 보시면은 전에 매뉴얼에는 그 픽스처의 탑의 위치가 여기로 돼 있어요. 여기로 돼 있는데 좀 더 깊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픽스처의 탑의 위치, 헥사의 위치가 본 크레스트로 오게 그렇게 식립해야 나중에 이제 본 뜨거나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충분히 잠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픽스처 탑의 위치 보면은 만약에 본 크레스트가 좀 보이지 않다 그럴 때는 픽스처의 그 마운트 넥 부위가 진지발상에 오게끔, 여기가 진지발상에 오게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되고, 아리 임플란트의 권장 식립 도권은 45N, 그리고 라쳇 커넥터를 이용할 때는 70N 이상 하지 마세요. 만약에 70N 이상 하면은 요 마운트의 넥이 부러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넣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더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 풀러서 다시 한 단계 더 높은 파이널 드릴을 사용해서, 예, 식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운트가 꽉 조였을 때는 이렇게 마운트 리무블로 리볼스해서 하고,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합니다.
예, 그래하고 수처하고 과토크로 인해서 마운트가 끼었을 경우에는 리무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마운트를 분리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픽스처가 나란히 이렇게 식립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23번 부위는 4.0에 96, 24번 부위는 4.0에 94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예, 이제 제가 그 아리를 처음 식립할 때 그 이런 그 아리 키트에 있는 이 매뉴얼, 이걸 이렇게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30개 식립하고 나서 이 아리 키트, 서지컬 키트에 있는 이 숫자가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아리가 직경 3.5, 4.0, 4.5가 있잖아요. 근데 파이널 드릴을 3.5를 식립할 때 상악은 2.8까지. 상악은 2.9까지. 파이널 드릴. 하악은 본이 댄스 하니까 3.3까지. 4.0을 식립할 때는 상악은 3.0까지. 3.3까지. 하악은 본이 댄스 하니까 3.6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좀 전에 상악의 임플란트 23, 24번 식립을 할 때 그 드릴링을 23번 부위는 3.3까지 했고 24번 부위는 3.6까지 했죠. 그게 그 24번 부위가 조금 본이 댄스하니까 한 단계 높여가지고 드릴링을 했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그 아리를 그 시작하실 때 꼭 이 아리 서지컬 키트에 있는 판에 있는 이 숫자를 꼭 생각하시고 그걸 접근하시면 훨씬 좀 쉽게 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개 하고 나서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보같이. 예, 이제 임상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서 하죠. 괜찮으시죠? 예, 임상 케이스 소구치 부위부터 이제 쭉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소구치 부위, 이 소구치 부위가 씬한 리치이면서도 어느 정도 뼈가 있어서 아리하기에는 참 편해요. 75세 남자,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23번만 살리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15, 16번 부위는 리치 폭이 괜찮아서 그냥 일반 기존의 블루 다이아몬드, 24, 5번 아리, 나머지 결손 부위는 임플란트. 예, 드릴링, 플랩을 제끼고 드릴링하고 파노라마 찍고 CT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하니까 15, 16번 부위는 리치 폭이 충분하죠. 그래서 기존의 임플란트 충분히 서브머지로 해가지고 식립하면 되고, 24, 25번 부위는 이쪽 베이잘본 쪽은 괜찮은데 여기 코로날 포션 부위가 약간 본 리접션이 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위 24, 5번 부위 4.0에 94, 25번 4.0에 94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좀 이 초기 고정도 다 좋고 파노라마 찍고 CT 찍고 보면은 그 참 그림이 이뻐 보이고 CT 상에서도 다 골 하우징도 좋고 뿌듯한 사진을 볼 때 오늘 수술 잘 됐구나 그런 것을 얻는 게, 수술 중간에 3분, 5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 그 파노라마 찍고 CT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드릴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훨씬 지금까지의 내 수술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것처럼 리치 24, 5번 부위 아리 식립은 리치 폭이 약간 부족한 24, 5번 부위, 여기 부위에 기존의 임플란트 4.0이나 4.5를 식립하려면, 이게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은 본 하우징이 1mm 이하로 1.5mm 이하로 그럴 경우에 보철물이 들어가고 로딩을 받으면은
몇 년 안 가서 여기 스레이드가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이 4mm 부위, 거기는 소프티슈의 영역,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변에 그 브레네막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픽스처의 주변에 본인 2mm 이상 확보가 돼야 본 리적션이 안 일어난다고 할 때. 이 본 2mm 이상이 안 됩니다. 4mm,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3.5mm를 좀, 본 하우징을 좋게 하기 위해서 3.5mm를 식립해요. 그리고 로딩을 받은. 몇 년 안 가가지고 우리가 그 코로날 포션에서 찢어지는 거, 그런 것을 보죠. 그거 황당하죠. 그런 경우에는 다 AS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리치가 좀 얇은 부위, 요 부위는 그 아리의 커프 부분이 담당하게끔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죠. 예,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초기 고정이 잘 나오면은 바로 그날 임시차를 해줘요. 그래, 임시차 이렇게 길게 임시차 해주고, 그리고 식립 2개월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제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계획했다고 그랬죠. 이거 보시면은 이제 풀지르로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PFM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PFM으로 하니까 이러한 포세린 부위가 치핑이 일어나고 클래스프가 리텐션을 잃더라고요. 자, 계속 시간이 지금. 그런데 풀지르로 하니까 이러한 그 레스트나 이런 부위가 치핑이 안 일어나고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다 풀지르로 어버트먼트 그 크라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파샬 덴처 이렇게 들어가도 이런 그 메탈 레스트가 아주 잘 위치가 됩니다. 예, 수술 전에 수술 후 이 UV에 그 15, 16 그 기존의 임플란트 24, 25 나란히 그 아리로 커프 4mm 요 하방에도 여기도 보면은 그 33번 부위 이런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임플란트 하려면은 좀 많이 애를 먹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데 4.0에 9, 6 하니까 그냥 그 뼈 뭐 아무거나 그냥 채워놓기만 하고 그 덮기만 하고 바로 이니셜 스테빌리티 좋으니까 바로 임시차 해드린 거예요. 예, 다음 소우치부 57세 여자 상하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24, 5번 부위 아리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24, 5. 이런 데도 예, 매직코어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는 매직코어보다 아리와 비디 커프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요.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으면서 그 CT 각 부위별로 섹션에서 약간 이건 이제 너무 팔라탈 쪽으로 갔다. 약간 이제 레비알 쪽으로 기울여서 해야겠다 하고 예, 임플란트 이렇게 24번 부위는 발치한 부위라 커프가 6mm, 25번 부위 3.5에 9, 4 해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3개월 후에 픽업 임상 뜨고 2주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런 부위들 어버트먼트 주위의 소프티슈가 얼마나 타이트하고 아주 괜찮아요. 가끔 이런 환자분들 65세 여자 43번에서 7번 부위 모빌리티와 페인이 있고 아주 오래된 보철물 하악 구치부에 이제 아리 여기는 제가 46번 부위도 아리를 식립했는데 비디커프가 나왔으면은 그때 이제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리를 식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를 찍었는데 여기는 발치한 부위라 괜찮은데 44번, 46번 부위 보면은 너무나도 얇고 이건 원피스 임플란트 그런 걸 들어가야 정도예요. 너무 한 3mm 막 그 정도. 근데 이 조그만 요 베이잘본 요 깊숙이 요걸 좀 이용하고자 해서 여기는 제가 본의 상황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스레이드
길이 7mm, 커프 8mm로 간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소프티슈도 좀 얇고 그러니까 요 부위에 오식스 블루맥스를 2장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하고 46번 부위는 알이 3.5에 94를 식립하고 여자 환자분이고 좀 그 골격이 약한 분이라 여기 3.5가 잘 견디라고 봐요. 44번 부위 보세요. 이렇게 이 디렉션 인디케이터 이게 1.6mm 직경인데 너무너무 얇아요. 이 부위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타고 들어가서 스레이드 직경 3.5mm, 길이 7mm를 여기다 식립해야죠. 예.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파이널 인상 떴는데 보시면은 이 리치 폭이 45번 부위는 막 2, 3mm 밖에 안 되죠. 이런 부위 이렇게 찾았을 때. 그래도 요 부위는 44번 부위에 오식스 블루맥스 2장 접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소프티슈는 좀 빵빵하게 만들어졌어요.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예, 파노라마 시티 보시면은 이런 부위는 예, 스레이드 9mm, 커프 4mm 잘 됐고, 근데 여기 44번 부위가 스레이드 길이 7mm가 겨우 이 본에 들어가 있고, 요 부위에 보시면은 레드 오페크한 리니아한 그게 나타나는데 오식스 볼륨엑스가 매뉴얼에 보면은 약간의 리니어한 본 포메이션을 만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쓰고 계시고, 예, 이제 소구치 부위 하기 쉬운 소구치 부위 했고, 예, 하악 전치부. 61세 남자 중증 치주염으로 하악 전치부와 33, 35 통증과 모빌리티, CCV 발치 즉시 임플란트와 즉시 하중. 예, 요 보시면은 요 부위가 본 디펙트가 굉장히 심하고 건들기만 하면은 블리딩이 되고 안 좋죠. 엄청 이게 생각만으로도 여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치부는 다 이렇게 발치한 지 오래됐고, 예, 발치하고, 예, 플랩을 제껴서 보면은, 예, 요 부위가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35번 부위. 이 정도는 양호하죠. 그래서, 33번 부위, 완전히 폭탄 맞은 부위는 피하고, 32번, 42번 부위 알이, 그리고 뒤에는 리치 폭이 괜찮으니까 34, 5, 6, 7은 블루 다이아몬드를 계획했습니다.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각 부위별로 파노라마와 CT 찍고 각 부위별로 섹션을 했죠. 이게 32번, 42번 부위. 32번 부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링구알 쪽으로 퍼포레이션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걸 CT를 안 찍고 하면은 이런 걸 간과할 수가 있고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레비알 쪽으로 이제 기울여서 드릴링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어버트먼트 초기 고정 다 잘 나와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요 본 디펙트 부위는 예, 동종골로 해서 PRP 해가지고 PRP로 해서 골을 눈뭉치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본 디펙트 부위에 넣고 PRP 멤브레인 해서 제가 이제 PRP를 99년도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을 썼는데 하루에도 이제 피를 막 한 서너 번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무기예요. 예, 요게 아주 커다란 무기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소프티슈 이런데 다 힐링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그날 바로 이미시차를 해드려요. 이분은 이제 교직에 있는 분으로 다음날 수업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스웰링도 없게 하죠. 그리고 이 12주 후에 보시면은 이 소프티슈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타이트하게. 그리고 픽업 인상 뜨고, 예,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해가지고,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갔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잇몸이 그 염증도 심하고 아주 안 좋았던 부위가 이런 텍스처 이런 부위가 아주 타이트하고 소프티슈 이런 그 32번, 42번 부위, 32번, 42번 부위 이 소프티슈 그 어태치먼트나 이건 무버블 티슈나 여기가 아주 건강하게 타이트하게 그 잇몸을 그 어버트먼트를 잡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했던 그 사진입니다. 예. 예, 이렇게, 그렇게 잇몸이 안 좋고 그러던 부분이 이렇게 그 아주 막 엄청 탄탄하게 이렇게 생겼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여기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예. 요 부위 이렇게 탄탄하게. 2번보다도 오히려 예, 이 부위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타이트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리의 그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파케탭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콜라겐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견고하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위는 다 예, 제가 했고 요거는 다른 치과에서 하시다가 원장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받아서. 자, 하악 전치부 또 하죠. 77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바 타입으로 했겠죠. 4개의 임플란트를 하고, 요 하나는 그 스킵하고. 올드 임플란트의 문제, 이 염증과 오버덴처, 이것이 많이 불편하고, 여기에 주변에서 염증이 생겨서 냄새나고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원장님이 이렇게 아세스올도 만들어 놔가지고 예, 이 픽스처를 제거하는데 2분 걸렸어요. 2분. 뭘로 했냐? 맥가이버 키트. 놀랄만 합니다. 이건 갖다 대기만 하면은 30초 만에 제거가 돼요. 이 맥가이버 키트를 하기 전에는 예전에 이거 제거하려면 2시간 걸려가지고 그 하루 종일 제거하고 진이 빠져서 임플란트 식립하기는 엄두도 못 낼 건데 이거 제거하는데 2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 맥가이버 키트 이거 갖다가 대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은 그냥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근데 예. 그 각 부위별로 그 드릴링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각 부위별로 그 파노라마 CT 찍어가지고 섹션 해가지고 보면은 33번 부위, 34번, 43, 44. 이게 보시면은 33번 부위는 아리, 3.5에 96, 33, 34, 43번 부위, 94. 94라는 건 커프가 4mm. 본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본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하려고. 44번 부위는 리지의 폭이 충분해서 그냥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초기 구종이 다 잘 나와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바로 임시차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주 후에 픽업 인상 쓰고, 지대치 연결해서 하고, 웩서하고, 이렇게 해서 덴처가 들어가면은 정말 튼튼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환자분은 이렇게, 7, 8년 전에 다른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은퇴하고 이제 제가 그 환자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이제 8년 전에 임플란트를 과거로 돌아갔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EQ로 식립해서 그래요. EQ로 식립하니까 로딩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티슈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리접션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계속 지나니까 이렇게
스레이드가 3, 4개 이렇게 녹고 염증이 생기고 블리딩이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8년 전에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때 아리는 없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아주 깊숙이 식립해야겠죠. 깊숙이 식립해야 10년, 20년, 30년 가는 그런 임플란트, 그런 보철물을 해줘야죠. 그래서 아리가 있으니까. 예, 이 환자분은 하악에 그 체하가 하나도 없고, 예, 63세 여자, 하악골이 얇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타치과에서 식립이 어렵다고 내원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기존에 임플란트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아리가 있으니까 이런 얇은 그 본에도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 알이, 커다란 알이 무기가 있습니다. 식립하기 전에 파노라마에서 3346, 4346 시뮬레이션하고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예,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봅니다. 그 이 중에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부위가 33번 부위, 완전히 이 리치 폭이 그냥 얇죠. 여기가. 이런 부위는 이제 그 스레이드 7mm, 커프 8mm로 가야겠죠. 그래서 36번, 46번 부위는 리치 폭이 충분해서 블루 다이아몬드 식립하고 33, 4, 43, 4 부분은 리치 폭이 얇아가지고 아리 엑스콘을 계획했습니다. 34번 부위, 34번, 3.5에 76, 33번 부위, 딥 3.5에 7, 8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죠. 나머지는 76, 94. 94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여기는 블루 다이아몬드, 여기는 아리, 여기는 다 스레이드 7mm, 커프 6mm, 8mm, 6mm, 4mm. 여기 초기 고정 다 잘 나와요. 바로 그 당일 임시차 바로 해드리고 12주 후에 ISQ를 이제 파이널을 하기 위해서 ISQ를 측정했는데 이 아리 전용의 스마트 패그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리의 그 ISQ를 측정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아리의 그 ISQ를 측정하려면은 블루 다이아몬드용 스마트 패그를 블루 다이아몬드에 레귤라용 스마트 패그를 연결하면은 이러한 그 ISQ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20을 더 더해줘요. 그러면은 그 정확한 ISQ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그 스마트 팩으로 해서 ISQ 값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보철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수후 3개월. 예, 교합 구경 측정하고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하고 그 커스터마이즈 포스트하고 어버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3피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파이널 들어갔고 보시면은 그 3.여기가 3.5에 스레이드 7mm, 커프 8mm, 술전 수루 이렇게 해서 이 환자분은 오랫동안 그 하악의 틀니를 사용하시면서 위에가 내체하니까 하악이 본이 워낙 얇고 그랬는데 틀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아리 외에는 기존의 임플란트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임플란트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리가 있으니까 아리로 그런 부분들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커프 8mm, 스레이드 7mm 이런 부위가 이렇게 잇몸이 단단하게 잘 확보되고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환자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 이 환자분은 아리를 식립한 건 아니에요. 66세 남자분으로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잔존치는 발거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소수의 임플란트와 파셜 덴처. 리치 폭이 충분한데 돈은 없고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파셜 덴처를 하길 원하는데
리치 폭은 충분해요. R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 이게 그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파셜 덴처가 들어가는데, 포세린을 예전에는 이렇게 포세린을 했는데 이게 좀 치핑이 오면서 리텐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리텐션 좋고 그 유지력 좋고 지지력 좋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환자분이 그 기존의 틀니나 오버덴처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자,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는 기존 덴처에 비해서 유지, 지지력이 탁월합니다.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는 치료 후에 손이 많이 갑니다. 가령 로케이터 파손,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것은 바 타입도 마찬가지고 환자분이 오버덴처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오버덴처 하니까 수시로 오세요. 그거에 비해서 이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하니까 임플란트의 DH를 만들어 가지고 부분 틀니를 사용하니까 환자의 만족도는 5, 6배 아니 10배는 더 높아지고 5년, 1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5년 막 넘게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분 20년 가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틀니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 어떤 그 컴플레인이 없어요. 이런 게 저장력, 유지력, 신미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전치부 씬 리치로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 리치가 아주 얇고 이 환자분 65세, 하악은 자연치와 임플란트, 상악은 풀덴처로 하악이 워낙 그 강해가지고 상악이 잇몸에 통증이 심해서 틀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15년 이상 틀니를 쓰시는 분, 밥 먹을 때마다 고역이에요. 틀니 아래가 또 처받쳐가지고 위에가 수아스팟이 생기고 너무나도 따갑고 아파요. 그런데 이런 아리가 나오기 전에 기존 임플란트를 하려면 여기에 그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플랩을 제끼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본의 상황을 보면서 그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각 부위별로 13, 14, 23, 24 부위에 베이지알본, 꺼져가는 베이지알본을 찾아가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베이지알본 넘어가지고 사이너스 퍼포레이션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스레이드 7mm, 커프 6mm 해야겠다. 근데 여기 다행히 막 9mm 이렇게 나와요, 길이가. 그래서 여기는 9mm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틀니를 쓰시던 분들은 이런 상악골이 리치가 얇고 골이 아주 소프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덴사바를 이용해 가지고 골의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초기 고정,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좀 높여주죠. 덴사바가 골에 이렇게 이제 좀 그 보존을 좀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4번 부위는 직경 3.5에 76, 나머지는 그래도 그 꺼져가는 그런 본, 그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 3.5에 96을 식립했어요. 예.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기존의 틀니에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 13, 14번, 23, 24번 부위는 그 블록아웃 충분히 해가지고 자극이 가지 않게 하는데, 이 초기 고정 잘 나오고 기분 좋아가지고 좀 틀니를 약간 수정해서 드렸는데, 요 부위가 요런 부위를 워낙 얇아가지고 오식스 볼륨엑스를 해줬어요. 오식스 볼륨엑스 했어요. 했는데 여기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깜짝 히컵해가지고 틀니를 얼른 뺏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완전히 덮어버렸죠. 커버 스크류 해가지고 틀니를 뺐고 힐링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2주 정도 좀 기다렸다가 힐링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밖에 나가실 때만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거 좀 해서 여기 자극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 3개월 후에 보니까 이쪽은 터지지 않았는데 이쪽은 터져가지고 그 소프티슈가 굉장히 얇아졌죠. 그 이제 플랩을 이렇게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해서 레비알 쪽으로 넘기는데 이때 이제 또 ISQ 값을 측정하니까 다 잘 나왔어요. 40 넘어요. 40 넘는 건 여기다 20을 더하면은 63, 62, 막 66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플랩을 제끼면서 커버 스크를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RE 임플란트의 머신드 설페이스인 이 컵 부분에 조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엉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 이놈 정말 대단한 놈이다. 보면 볼수록 정말 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임플란트더라고요.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엉겨 있는 게 굉장히 그 페리오스테움이 본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본이 얇은 부위는 이렇게 그 팔라탈 쪽에서 좀 조직을 좀 떼가지고 CT 그라프트를 하는데 호라이존탈로 그 풀 시크니스로 하고 요 하는데 5분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샬 시크니스 에피텔리움만 남겨놓고 위에 이렇게 살 포를 뜨고 그 다음 디스탈 쪽에 버티칼 풀 시크니스 메지알 쪽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안에서 이제 잘라야죠. 안에서 잘라가지고 소프티슈를 얻어요. 이렇게 하면은 소프티슈를 딱 이렇게 그 덴스한 조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놈을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그 레비알 쪽에 이렇게 해서 호라이존탈 매트리스로 수처하고 이렇게 팔라탈 쪽 간단하게 하고 5분이면은 다 했죠. 그리고 2주 후에 힐링이 되고 픽업 인상 뜨고 어버트먼트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하는데 주변에 그 잇몸 보시면은 기존의 임플란트 주변에 그 연조직보다 이놈이 염려했던 파켓 탭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했던 이런 잇몸 부위가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노출 요 부위 그 CT 그래프트한 부위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그 픽업 인상 떠가지고 서베이드 크라운 하고 이게 이제 제가요 이 서베이드 크라운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파샬 덴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 플리퍼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 갈 때는 이렇게 껴서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매번 이걸 뺐다 꼈다 그 기능 인상할 때 뺐다 웩스업 할 때 뺐다 또 도치 배열할 때 환자분도 죽고 저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서베이드 크라운 이렇게 만들어 올 때 그 플리퍼도 같이 만들어다 주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연결하고 집에 갈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플리퍼 연결하면은 그냥 요걸 계속 여기에서 기능 인상 뜰 수 있고 도치 배열하고 또 웩스업도 다 하고 그러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플리퍼를 꼭
미리 이거 한 5만 원도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런 얇은 부위에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소베이드 크라운하고 예, 덴처가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은 수술하는 중에 CT이고 수술하고 나서 이러한 아리 임플란트가 이런 베이잘본에 다 들어간 바이코티케이션으로 이렇게 들어간 예, 파샬 덴처 이렇게 들어가서 이 환자분 그렇게 오랜 세월 위에 틀니로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수압스팟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드리고 나니까 약간 두세 번 좀 오셔서 수정하고 나서는 너무 식사하시는데 불편하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 잘 먹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분하고 비슷한 케이스고 핀리지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 이 환자분은 77살 20년 넘게 틀니를 써오던 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남은 77세면 앞으로 15년은 더 살아야죠. 건강하고 괜찮으신 분이. 근데 상악 잇몸이 아파서 틀니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냐. 예전에 기존에 임플란트 하려면은 리지 오그멘테이션을 아주 상당히 많이 하고 1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상악 13, 14, 23, 24 알이 식립하고 파샬 덴처. 이분은 아까 좀 전에 65세 여자 환자분보다 더 베이잘본이 없는 꺼져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스레이드 7mm, 커프 6mm. 이런 꺼져가는 베이잘본을 찾아가지고 스레이드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마찬가지로 상악 핀리지이며 골이 소프트한 경우 덴사바를 이용해서 골에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레비알 쪽에 오식스 블루맥스 골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멤브레인 2장을 접어가지고 해주면 빵빵해집니다. 이렇게 14번 R이 3.5에 76 여기는 워낙 또 가늘어네요. 커프 8mm 그리고 여기는 3.5에 76, 3.5에 74 예, 이 환자분은 좀 전에 그런 환자분 틀니 그런 것을 경험해가지고 소프티슈 힐링이 될 때까지 틀니를 묶이게 했어요. 그리고 소프티슈가 스티치 아웃하고 소프티슈가 안정이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에 이런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요런 부위는 또 블록아웃 해가지고 요 자극이 되지 않게 하고 예, 3개월 후에 ISQ 값 그런 쪽으로 잘 나왔어. 예, 스티치 아웃 1주 후에 스티치 아웃 2주. 예, 픽업 뜨고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마찬가지로 픽업해서 소베이드 크라운 해주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샬 덴처가 들어가니까 크라운 여기다 연결을 하고 플리퍼 들여서 바로 집에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집에 가시고 이런 부위 괜찮죠. 웩스업하고. 그러니까 이런 웩스업이나 도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플리퍼가 없으면은 서베이드 크라운 이런 것들을 다 뺐다가 다시 연결했다가 커스터마이즈 이런 부위 너무 이 작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플리퍼를 꼭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집에 갈 때 그것만 요 서베이드 크라운 다 연결하고 집에 갈 때는 그것만 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들어간 사진이고 이게 보시면은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해가지고 파샬 덴처를 들어가니까 이분이 77살인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데 상당히 아주 까탈스럽고 아주 깍쟁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치아가 없으니까 마귀 할멈 같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파샬 덴처를 해주니까 그렇게 막 까탈스럽게 트집을 잡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해서 파샬 덴처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러더니 이게 파샬 덴처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하고 나서는 그 맛을 알아주시는데 너무나도 잘 쓰고 있고 가실 때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이런 그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혀 손대지 못했던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베이잘본을 찾아서 스레이드를 안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유레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치과 의사들의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를 이용해서. 다음 페이란 임플란트 2021년에 했는데 2023년도 흔들린다고 오셨어요. 이게 보면은 괜찮은데 여기 그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좀 벌어져 있죠. 3.5mm 기존의 임플란트 3.5mm 코로날 포션 부위가 찢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 찢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데에다 임플란트 바로 즉시 페이란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이거 한 여기가 그 스레이드 9mm, 커프 8mm. 그러면은 17mm, 17mm? 17mm죠. 17mm 임플란트 없잖아요. 근데 아리 4.0에 98 아리가 있어요. 아리 요놈으로 여기다 딱 식립하고 이런 그 픽스처의 탑 부분, 픽스처의 그 헥사의 탑 부분이 본 크레스트 분에 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힐링 오버트먼트 연결하고 본 오그멘테이션하고 멤브레인 넣고 이렇게 수초하니까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예, 파이널 들어가 커스터마이저 오버트먼트 하고 픽업 돼서 예, 아주 좋아요. 파이널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R이에요. R 17mm. 다음 환자는 예, 이렇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 가지고 안정을 염증도 없고 소프티슈 안정화에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다음 환자는 65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15번, 25번 부위가 모빌리티 있고 덜 페인, 발치 즉시 식립했어요. 예, 요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예, 매직코어 식립했는데 4개월 후에 ISQ 측정하니까 30, 43, 40. 그래서 임시치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 더 기다렸다가 ISQ 값이 높아지면 파이널 하겠다 그랬는데 더 떨어졌어요. 2달 후에 또 더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된 거죠. 더 많이 떨어져서. 야, 이게 뭔 일인가? UV가 레디오 루센트하게 돼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다시. 제거하고 드릴링, 데브리망, 확실하게 데브리망하고 이리게이션하고 그 픽스처가 식립될 부위는 사운드한 본이어야 돼요. 염증이 있거나 어떤 그 네크로틱한 본에서는 이 픽스처의 스레이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놈은 망하는 놈이. 그런데 이 안에는 그 사운드한 본이에요. 요 안에. 여기 또 CT를 찍으니까 레비알 쪽으로 기울여졌죠.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서 임플란트를 식립. 요 놈 대신에 제거하고 요 놈을 식립하고 주변에 본 리접션, 골리식하면서 RE 임플란트 15번, 25번 직경 4.0의 스레이드 9mm, 커프 6mm 식립. 3개월 후 ISQ 측정했더니 잘 나와요. 41, 43, 20을 더 더해야죠. 파이널 인상.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깨끗하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환자분한테 이제 안 미안해요. 처음에는 이제 페일 해가지고 미안했는데. 예, 이런
이런 것이 이렇게 돼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제가 식립했는데 어디서 다른 데서 이걸 식립해가지고 모셔가지고 다 녹아내렸어요. 66세 남자, 담배 조금 피고 건강하고 22번 부위 임플란트가 흘러내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예, 요게 제가 2012년도에 합성골을 이식한 건데, 이 합성골은 골이 안 돼요. 지금, 작년이 11년인데 지금은 12년이죠. 12년 그대로 똑같아요. 요 22번 임플란트 제거하고 인시전을 이렇게 거가지고 팔라탈 쪽에 사운드한 그 소프티슈를 레비알 쪽으로 넘기려고 그러죠. 근데 이 부분을 살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조금만 그냥 해주자 싶어가지고, 이건 제가 2012년도에 식립한 건데, 스레이드가 노출. 아이고, 안 되겠다. 그것도 제거하고, 그냥 심어주면 되죠. 임플란트 뭐 얼마 하나요? 2012년 4월에 식립해가지고, 12년 됐는데, 이런 부위가 지금 아직 그때만 해도 좀 이제, 셜로우 포지션 식립을 했겠죠. 또, 이게 티슈 레벨이고. 맥가이버, 제가 이거, 좀 전에는 30초 걸렸는데, 이건 10초 걸립니다. 너무 좋아요. 맥가이버 키트. 자, 드릴링하고, 파노라마,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베이잘본 쪽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3번 부위가 좀 본이 너무 소프트해가지고 여기는 고정력을 얻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12번 부위 흘러내리는 임플란트 그 위에 부분은 그래도 본이 좀 덴스하겠다 싶어가지고 24, 25번 부위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 본 디펙트 엄청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아리를 식립할 때 본 크레스트의 기준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아리 픽스처의 마운트의 넥 부분이 잇몸하고 균일하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식립하면 됩니다. 이런 부위들 다 이제 뼈 이식을 해야겠죠. 예. PRP 해서 레비알 쪽에 이렇게 다 다져놓고, 오식스 블루맥스 놓고, PRP 멤브레인하고 단단하게, 빵빵하게 했죠. 예. 그리고 바로 임시차 해드리고, 예,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22번 RE 3.5에 98, 4.0에 94, 94. 좋아요. 예, 2주 후에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이제 22번 부위가 좀 레비얼 쪽이 더 안 좋아야겠죠. 그런데 복귀를 해보니까 이 팔라탈 쪽의 이시전을 여기는 충분히 넓게 했는데 여기는 그 팔라탈 쪽에 소프티슈, 건강한 소프티슈를 좀 너무 작게 해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넘기니까 여기가 좀 그 소프티슈 디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철로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12주 후에 픽업 인상 ISQ 값은 아주 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연결해가지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들어간 사진이고, 예, 이 베이잘본 깁스키 본 하우징이 아주 잘 된 그런 아리이고, 본 디펙트 부위에 골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풍요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환자분은, 예, 뭐, 틀리도 하시고, 뭐, 그러다가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자, 썸머리. 아리는, 치조골이 흡수된 아트로픽 리치 대신에 흡수되지 않은 기저골, 베이잘본에 아리를 식립함으로써 강력한 초기 고정력과 골 융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축된 치조골의 본 볼륨 회복술 없이도 간단한 수술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 아리는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 식립함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시술한 전체 기간이 4분의 1로 단축이 돼요.
그리고 이런 커프 에리아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예방과 관리에 유리한 설페이스입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확실한 예방은 이런 라프한 설페이스가 잇몸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구강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그래서 아리 임상 포인트 보면은 수술하는데 꼭 그 파노라마와 CT를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향과 길이를 확인하고 하시라는 거고, 이 그 수술 키트에 그 매뉴얼 요걸 보시고 하시면은 좀 수술하시는데 좀 그 훨씬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 픽스처의 탑의 위치는 이 전에는 이 픽스처의 탑이 요 커넥션 부위 여기가 본 크레스트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높이 와요. 그러니까 이 픽스처의 그 헥사의 탑이 이 본 크레스트 상에 오게 깊이 식립을 해줘요. 그리고 그런 본 크레스트를 볼 수가 없고 낮다. 그럴 경우에는 진지발 라인은 이런 픽스처의 어버트먼트 넥 부위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아리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거의 이제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해오면서 한 번 좀 쇼킹하게 온 것이 괜찮았던 게 IBS의 매직 커프였어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그런데 그것을 좀 쓰다가 이런 아리와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를 보니까 야, 이놈이야말로 임플란트계의 판도를 바꿔줄 놈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본 리접션이나 어떤 이런 롱텀 석세스를 위한 정말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이제 박광호 원장님이 38년 동안의 어떤 오랜 임상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로써 저는 아리 강의를 마치고